임진왜란 직후 일본에서 발매된 아사노 치유라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 화장품의 광고 문구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この製品は朝鮮の最新製造方法で作った化粧品です。 이는 조선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방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했을까? 그 여기가 최하연 나리떼기 맞수? 아이, 그렇소만. 그럼 맞게 없구만. 쫙 평안도 회령에서 최하연 나리께서 전해달라는 서찰이요. 우리 서방님께서요? 내용은 궁금하고 날 수는 없고. 먼저 시어머니가 보고 며느리에게 어서 주대요. 읽어보려무나. 부인, 내 보름 후면 부방을 끝내고 집으로 출발하오니 조금만 기다리오. 자, 부방이라고 저희가 전 시간에 한 적이 있었죠. 날짜를 따져보니 한 달 안으로 오겠구나. 예, 어머니. 지아비가 온다니 그리 좋으냐. 근데 네 얼굴이 많이 거칠구나. 그런 얼굴로 1년 만에 오는 지아비를 맞았어야 쓰겠느냐. 그럼 어머니 박물장수에게 장염을 좀 사야겠습니다. 뭘 그런 걸 돈 아깝게 산단 말이냐. 직접 만들면 되는 것을. 저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장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집필목을 준비하거라. 예, 어머니. 당시 화장품은 전문 방문 판매원인 매분구, 생활용품 행상인 박물장수 외에 전문 상점을 통해 판매되었다. 헌데 박씨 집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만든다니 가능한 일일까? 내가 일러준 대로 잘 만들어 보려무나. 예, 어머니. 너비들 중에도 만들어 본 애가 있을 게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들 게 6가지인데 둘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꾸나. 화장수와 머리기름은 상만이와 매실이가 만들거라. 백분과 눈썹묵은 칠사기와 용래가 맡아주고, 연지와 향료는 왕손이와 수나미한테 부탁하마. 자, 이거 비슷하네. 자, 호명한 대로 한번 짝을 맞춰 보거라. 너랑 나랑 짝져준 게 혹시 마님이 우리 사이 아시는 거 아니야? 사이는 무슨 사이? 너 자꾸 이러면 지생이한테 일러버린다. 알았어. 잘해보더라고. 너만 뺀질거리지 않으면 되네요. 난 연지는 만들어 봤구먼. 나도 향료를 만들어봤지. 자, 서로 도와가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고, 내 가장 좋게 만든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터이니 성심껏 만들어 보도록 하여라. 예, 다들 처음 해보는 조선의 일이겠죠? 여성생활백과인 규합 총소엔 여러 화장품 제조법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웬만한 사대부가에선 화장품을 직접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장품 만드는 걸 엿보기로 하자. 먼저 화장 전 얼굴에 바르는 화장수 제조법을 알아보자. 주로 사용된 재료는 박하잎, 당귀잎, 창포잎, 오이 등이 있었다. 이 재료들을 갈아 즙을 낸 다음 얼굴에 바르면 피부 상태를 곱고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스킨 역할인 것 같네요.
보이는 저때도 대히트 상품이었군요. 지금까지 다음으로 받고 요즘에 있죠. 파운데이션 그렇죠. 역할을 했던 백분의 제조법을 알아보자. 백분은 그늘에서 바싹 말린 분꽃의 씨앗을 곱게 빻은 후 가는 채에 쳐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 외에도 쌀, 활석, 적토, 백토, 흑토, 황토를 가공하여 쓰기도 했다. 활석이 곱돌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백분들은 부착력과 퍼짐성이 약하여 얼굴에 잔 솜털을 다 뽑고 물에 개어 발라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 만든 분이 있었으니 식초유에 백분과 납통을 넣고 불을 오래도록 지피면 납이 작아지며 하얀 가루가 돋아나게 된다. 그 가루를 기름에 잘 개서 만든 분이 바로 염분인데 부착력이 좋아 잘 펴바를 수 있었다. 아하. 그쵸, 잘 염분은 붙어야 납을 되니까. 이용해 화학 처리를 거쳐 제조한 화장품으로서 화장품 발달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지는 일반적으로 홍화 꽃잎을 이용해 만들었다. 붉은기가 있어야 되는 홍화의 꽃을 새벽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말린 다음 물에 재웠다가 배 주머니에 넣어 짜서 즙을 낸다. 붉게 정말 나. 야, 이 화즙을 응달에서 말려 고약처럼 굳힌 후 가루를 내어 덜 붉은 가루는 가려내며 홍색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또 한 번.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은 품질의 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산량이 극히 적어 매우 비쌌다. 그쵸, 몇 번 걸러내니까 양이 적겠죠. 다른 방법으로 순과 유황의 화합물로 만드는 제조법이 있었는데 그 제조법은 연금술의 영역으로 중국에서 모방해 가기도 했다. 자, 이제 신랑이 남편이 들어오죠. 네. 자장을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허, 이래가지고 언제 가겠느냐? 오늘 밤에는 그냥 걷고 내일은 좀 쉬자꾸나. 아유, 지생이 살려. 상만이가 그 매실이를 마음에 품고 있던데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아이고 참, 나리 빨리 가시죠. 매실아, 내가 간다. 원 녀석하고는. 밤은 깊고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아가, 추운데 왜 나와 있느냐? 먼 길 오느라 고생하실 지아비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요. 많이 보고 싶겠지. 그래 장구들은 잘 돼가느냐? 예, 어머니. 이제 며칠 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머릿기름은 머릿결을 아름답게 가꾸는 기름으로 두발류, 정발유라고도 한다. 머릿기름의 재료론 동백, 아주까리, 소유씨 등이 보편적으로 쓰였는데 이는 바른 뒤 끈끈하지 않고 냄새가 약하며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백 기름은 접착성이 강하고 윤택하며 건조하지 않아 최근까지 이용되었다. 반질반질한 게 참 잘 됐네. 우리가 제일 먼저 끝낸 것 같은데 그것은 너와 내가 마음이 맞아 그런 거요. 또? 그래서 말인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생이 오기 전에 말이오. 내 마음엔 변함이 없을 것인 게 그대 마음이나 고쳐먹으셔. 참, 또 만들 게 있어. 뭐? 요즘 마님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는데 연모제를 만들어드려야겠어. 우리 선조들이 고운 머릿결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은 검디검은 머리 색깔이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검게 하는 흑발 장윤법이 행해졌는데 기름과 무르익은 오디를 2대1로 섞어뒀다. 기름하고 삼배 걸은 다음 머리에 바르면 검게 칠한 듯하고 푸른 깻잎과 호두 껍질을 한데 달여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검어졌다 한다. 눈썹 먹은 나뭇결이 단단한 너도 밤나무 따위의 나무재를 관소를 태우며 나오는 그름에 개어 만들었는데 낮은 신분들은 그냥 목탄을 이용하기도 했다. 저 뭐 무슨 나무다.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디야? 그냥 수초로 칠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그거랑 같아? 유첩스럽게 누가 산거 다니랄까 봐. 뭐야? 넌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야? 근데 사내가 어찌 그렇게 눈썹이 없는겨? 아니 눈썹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눈썹 하나 뽑아주면서 그런 소리야.
오셨습니까요? 아니, 우리 칠삭이는 언제 이렇게 눈썹이 난 게냐? 향료는 장미나 난 등 향기 짙은 식물의 꽃잎이나 줄기를 말려 분말로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자기에 기름과 함께 재워 두었다가 손끝에 찍어 사용했다. 이거 어디 가서 그렇게 맞지만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 그럼 어떡해요? 그렇게 맞는 거구먼. 한편 향료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수컷 노루몸 속에서 나는 사향이었다. 사향은 침실의 비향이라 부르듯 성욕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미운 딸이 시집 갈 때 소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값비싼 사향을 준비해주는 풍습도 생겨났다. 담장을 하기 시작하나요? 아, 다 만들었군요. 이야, 연지 100분. 아유, 저걸 다 바르고 남편이 와야 머리기름. 되는데. 화장품 풀 세트네요. 남편이 일찍 만듭니다. 지금 바르고 와야 되는데. 화장수까지 다 네네. 준비됐어요, 그렇죠? 빨리 다들 훌륭하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상을 줄 애를 뽑아야 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되는구나. 시간이 남아 연모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야. 기특도 하지. 안 그래도 어머님 흰머리가 비쳤는데 고맙구나. 누구를 뽑을까? 너를 위해서 만든 거니 네가 뽑아보렴. 예, 어머님. 이 눈썹 먹을 정성 들여 만든 칠삭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칠삭이는 상물로 뭐를 내려줄까? 예, 마님. 분전에서 파는 것 중에 털이 잘 나게 하는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요. 그 약 하나만 사주십시오, 마님. 허허,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나 이제 눈썹 난다. 눈썹 나. 아이, 그렇게 용가? 아, 그럼. 나리 우리 아씨만. 이처럼 일반 사대부가에서는 대부분의 화장품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 보편화돼 있었고 당시 사용한 화장품들이 순수 자연산 물품들로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나으리 오셨어요. 그래, 잘들 있었느냐? 네, 시간 여행 역사 속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전에 화장에 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진품이었겠어요. 사실 그렇죠. 다 천연 재료로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학약품들이 아니죠. 요즘 웰빙 바람하고 더불어서 다행히도 그 한방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써보니까 제 피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 중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이유정 씨가 네. 열심히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신데 유정 씨 보면 이렇게 같은 조선시대 지금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달라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 용모나 초기하고 말기에 지금 부인은 지금 그
그 일반 여인들이고 부인들이고요. 아, 가운데는 기녀. 그러시군요. 예. 기녀를 뜻하는데 지금 아. 기녀는 피부가 굉장히 희고요. 예. 끝에 있는 부인들은 조금 피부가 약간 복숭아, 흐린 옅은 복숭아빛을 띠고 있고 아하. 볼터치는 거의 한들 안 한다. 그리고 입술 색깔도 아주 흐리게 네. 자연스럽게. 지금 현대 여자들의 화장하고 비교를 한다면 가장 어떻게 가깝다고 하기에는 이쪽 후반기에 있는 분이 가장 현대 여성들의 화장법하고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렌드가 예전에 우리의 그 조상들이 했던 그런 메이크업들이 많이 한때는 이렇게 볼터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지가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볼을 약간 치우죠. 애띤 느낌. 근데 올해 2005년 이 봄에는요, 약간 이런 선명한 지금 가운데 어떤 귀녀의 느낌이 돼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의 어떤 이런.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이제 올 봄의 유행도 그러니까 아주 알록달록해지죠. 예. 그런데 이 기녀분은 말이에요. 예. 머리를 보니까요. 네. 목이 튼튼해야 되겠어요. 목 드시고 된다. 글쎄요. 큰 머리를 저희가- 하는 것도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쁘다는 것도 되지만은요. 이게 집 한 채 이상의 가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면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캐럿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예전에 이걸로 모르지만 했군요. 네. 예전에는 결혼하면 머리 얹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머리 얹을 돈이 없는 사람은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 얹어준다는 게. 자, 그렇게 참 이렇게 조선 여인들의 그림으로 온 모습입니다만은 네. 저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품과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 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 부인으로서 아, 그렇군요. 남아있는 그 예. 초상화 중에서는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예. 조선 초기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이마가 중요하고 예. 옛날에는 이 턱이 또 이렇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의식에서 보면 네. 어떻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시겠지만 턱이 어떤 턱이 옛날엔 예뻤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느라는 각이진 턱은 복이 없었고 둥근 턱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해남윤 씨. 네, 그래서 이 이건 소- 초기라서 미인도? 저고리도 예. 굉장히 길고 네. 깊이 염해졌고 막 옷 길이도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미인도가 나와 있는 것은 19세기 초반으로 19세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때 저고리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져요. 그래서 예. 부풀린 항아리 같은 치마로도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네. 없기 때문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브레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은 꼭 제가 해요. 이게 이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세 번째 분은 왜 이걸 드러내놓고 이제 글쎄 뭐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놓는 이유는 속설에 의하면은 그 아들을 낳은 자랑으로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개화기 때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박물 장사한테서 이렇게 분이나 이런 걸 사면서 네. 아주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그런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이렇게 속살이 드러나는 옷도 있었던 젖가슴 건가요? 드러내놓은 사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워낙 이 보면. 한복 하시면 막 두루두루 감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끈 하나로 싹 풀려지는 시스루의 의상을 입었던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아들을 그만큼 많이 낳았다는 자랑. 자랑. 글쎄 많이 난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자,